있고요. 오늘 46기 요새는 기수가 딱 4주씩 안 가고요. 고무줄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생따나비 46기 마지막 주 원래 47기 시작하려고 했었다가 오늘까지 예, 그 인간관계론을 조금 더 소개를 받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어떤 책을 할 건지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지 소장님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뒤에 3장 뒷부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다음 주 읽을 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 위에 이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이제 블로그를 발행을 해가지고 음, 어, 지금 이제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 중에서 사람들을 이상하다. 나를 좋아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목을 이제 질문으로 했고요. 제가 맡은 거는 제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은 어디에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래요. 어디서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약을 하자면 강아지,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 않죠. 그저 주인을 사랑할 뿐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대요. 사람들은 그냥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다고 해요. 사진을 볼 때 항상 다른 사람 얼굴 안 찾잖아요. 내 얼굴을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만 관심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왜 나한테 관심을 주겠냐. 데일리 카네기가 하는 얘기고요. 또 작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야기를 잘 쓰기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친구를 잘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되는데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여보세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 여보세요는 하지만 전화를 걸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 같아요. 그냥 솔 어조로 솔 예, 네네 말은 여보세요지만 상대방이 그 마음을 느끼도록 그리고 114 여직 직원들이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라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처럼 들릴 수 있도록 말하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먼저 줘야지, 그래야 그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줘야 오는 거죠. 와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스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는데, 어릴 때 도망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화물열차를 타고 건초더미에서 자고 화물열차 각 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면서 글자를 깨우쳤거든요. 자신만의 매력을, 근데 이 사람은 자신만의 그 매력을 전달하는 소유자인데 굉장한 그 마술사이지만 또 그 약간 코믹스러운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여기 보시면 초 단위로 쪼개져서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분은 굉장히 진심을 갖고 이제 관심을 사람들한테 보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규칙 2는 웃어라. 좋은 인상을 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래요. 그냥 웃어라.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고 미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래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이 무언의 말을 이 미소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 진짜 미소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고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미소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즐겨야 한대요. 그냥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즐기래요. 그래서 저도 즐겨보려고요. 미소를 지으면 다시 나한테 그 미소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부메랑 같은 거죠.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들어주면 훨씬 일이 쉽게 풀린대요. 아, 그랬구나. 어머, 어떡해. 그랬구나. 뭐 이제 동조를 하면서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미소는 매일같이 많은 돈을 이제 벌어준다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웃고, 그리고 이미 행복한 척 부르래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로, 플랭클린 베트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야구 출신이었는데, 보험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일찌감치 깨닫고,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감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고, 그리고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갔대요. 저도 고객들 만나기 전에 막 이랬거든. 이렇게 입술 터는 거 있죠? 뭐 하여튼 여기 대면 여기서 말할 수 없는데 뿌르르 하면서 막 하고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근육 풀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갔대요, 이 사람. 그리고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은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밖에 이제 나타났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리고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서 악수를 나눴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 자기를 오해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고픈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않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 내용들 다 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사진을 찍어서 이게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지만 다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모두 읽어보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당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썼고 크리스마스 시즌의 미소의 가치도 너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올려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래요. 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팔리라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10살 때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서 고등학교는 구경도 못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반전이 생겼는데 46세가 되기 전에 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됐고 그리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의 능력은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때문이래요.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가족 규모, 그 사람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기억하고 진솔한 대화를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일일이 그 사람 이름 쓰고 그 사람에 대한 안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찍어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관심을 통해서 편지를 싹 보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선거판을 이제 선거판에서 조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카네기 이분도 10살 때 토끼들이 살고 있는 굴을 찾았는데 이제 먹일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멋진 생각이 떠올랐는데 동네 친구들한테 토끼들을 먹일 클로버나 민들레를 충분히 가져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토끼에게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먹을 걸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을 이 친구가 이 친구래. 카네기가 잊지 않았다라는 거. 그 경험을 통해서 빨리감치, 빨리 이 감을 잡고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막 파업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 카네기는 철강 공장은 정말 파업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플랭클린 D 루스벨트, 아까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얘기했고요. 루즈벨트가의 테프트 대통령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대요. 그래서 뭐 쉽게 따는 하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불러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혼자가 되면 만난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하고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겨서 그 다음 종이를 찢었대요. 그래서 예, 이분들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그냥 올려봤고요. 그래서 규칙 1은 제가 지금 3가지 했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웃고 이름을 기억하라는 건데 저도 그 신입사원들한테 교육할 때, 그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초회 면담. 지인 말고 모르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오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자녀는 있는지, 하다못해 이혼을 한 건지, 이혼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아,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배우자님 그런 거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진짜 한 혈압약 먹은 지 4, 5년 됐어요. 제 나이에 다 많이 그렇게 하나씩은 드시더라고요. 고객님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약을 먹는지, 수술을 했는지, 입원을 했는지, 보험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딱 수술했다. "헉, 그러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아우, 힘드셨겠다. 그러면 그걸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심사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도권을 누가 잡나. 요즘에는 다 내무부 장관님한테 맡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재정이나 이런 거 누가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초회만당 가서 다 그걸 다 조사를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뭐 주로 만나기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나오고 나서 다 메모해가지고 그거를 핸드폰 주소록이나 메모장에 다 기억해 놓고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언제 가시는데요? 네,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시구나 바쁘시겠다. 그리고 나와서 예약 문자 보내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린 그날 기억 못 하잖아요. 6월 18일, 그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6월 18일 날에 예약 문자를 보내게 해요. 예. 그래서, 고객님 오늘 이사하는 날이신데, 대박 나시고요. 주소 바뀌면 저한테 안내해 주세요.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러면 문자 가는 거는 내가 보이잖아. 아, 내가 이날 문자 보냈고, 이날 이 사람이 이사를 했구나. 그걸 이제 내가 기억하는 거죠. 또는 감기가 걸렸어. 목소리가 막 이상해.
몸조리 잘하세요 하고 끊었지만 일주일 뒤에 문자를 보내게 해요. 예약 문자를 그 자리에서 하게 하거든요. 고객님, 지난주에 목소리 안 좋았는데 어떠세요? 몸은 회복되셨나요? 그렇게 보내요, 질문을. 그러면 이제 답변이 올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문자 하나 그런 것들도 약간 전략이라서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되게 예약 문자로 활용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나도 쓰담쓰담 하면서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이 규칙들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그리고 교수님이 하는 방식을 조금 더 카피해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을 더 늘리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여기까지만 발행을 했고요. 음, 예비 이제 두 가지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음, 이거는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발행할 예정이고요. 제 2탄 이제 규칙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래요.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이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전 하버드 총장은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만큼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대. 그리고 이게 두 사람 있는데 핸드폰 한다거나 딴짓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로지 그 사람하고만 집중하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사람을 다루는 법은 이제 뭘 사갔는데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점장은 고객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귀 기울여 줬고, 둘째는 고객의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들이 하여금 다시 직원들의 이야기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점장은 고객의 관점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점장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고 솔직히 고객한테 인정하고 제가 이 양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객이 감정이 누그러지거든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그 신입사원이 계약을 크게 했는데 15일 안에 철회하는 게 있잖아요. 철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담당 트레이너도 가고 지점장도 가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저 혼자 갔어요. 가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고객님 여러 사람 오니까 되게 복잡하고 짜증나시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나라도 하나지.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아, 근데 고객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냐고. 이 신입사원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도 실망이 크겠냐. 그래서 딱 3일만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깨끗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이제 그 계약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전담을 해요. 그리고 많이 성과도 냈고 그냥 쉽더라고요. 그냥 들어주면 돼. 맞장구 치고 들어주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아유 어떠나 아유 정말 걔는 왜 그렇게 했대 막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한두 번 외에는 다 그 계약을 유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속마음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언성을 높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성을 막 높게 하다가 저는 계속 낮게 하니까 그러면 멋쩍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네,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이래요. 그리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지래요. 그리고 당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는 100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내 관심이 더 많은 거지. 규칙 5.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를 하래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드워드 찰리프는 그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열심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학생인지 자기 자녀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의 대규모 보이스카우트 잼버리에 이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경비가 없어서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지원해줄 사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그분이 100만 달러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가 취소되자 그 수표를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수표를 볼 수 있겠냐고 물었대요. 100만 달러 수표라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실제로 100만 달러 수표를 본 일이 있다고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가 어떻게 발행된 건지 사연도 듣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더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더니 그 이제 하도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 사장이 여기 찾아온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은 아이 하나만 유럽에 보내달라고 한 건데 이제 직접 얘기를 하면 내가 사실은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5명을 5명에다가 이 에드워드까지 해가지고 5명을 이제 보내준 거고 1,000달러짜리 신용장을 주고 그다음에 무려 7주나 유럽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개도 해주고 뭐 이게 혜택들을 여러 가지 이제 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 최고의 빵 제조사는 매일같이 이제 매니저한테 호텔에 그 자기 빵이 들어가게 하려고 매일같이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호빵기도 안 낀 거지. 그런데 뉴욕의 한 호텔, 근데 4년 동안 찾아갔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나 봐요. 호텔에 투숙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배웠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략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매니저가 미국 호텔인 연합이라는 호텔 경영자들의 모임에 나간다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에 회장이다. 그리고 굉장히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국제연합에서도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딱 뵀을 때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분의 관심사. 그래서 그걸 계속 들어줬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모임에 한번 참여해봐라. 그럼 뭐 이제 회원권을 발행했대나? 그래서 기꺼이 이제 거기에 동조도 했고 그냥 얘기 들어준 거지. 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어 이제 그분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한번 샘플 보내봐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호텔하고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규칙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사람들이 그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래요. 인정받고 싶은 본성 중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인정 욕구.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당신이 해주면 된대요. 언제 어느 때?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해주래요.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우월하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도 낮고, 전쟁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인정 이렇게 이 부분을 아주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139페이지에서 146페이지는 다 이제 내용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과 경청 그리고 진심 어린 찬사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동차 선물 받은 사례, 100달러짜리가 넘는 그 강아지를 선물 받은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정말 찐 친구가 된 사례, 비즈니스 관계로서의 정말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성사가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를 쓰면 좋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미안하지만 꼭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말들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면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예절과 같은 단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옥에 간 이제 사기꾼 23명에 달하는 여성의 마음을 이제 재산도 가로채고 됐나 봐요. 여성의 마음을 훔쳤대요. 23명은. 근데 이 사람은 속임수를 전혀 쓰지 않았대요. 그냥 여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이제 들어준 거지.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 여성들이 남자친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으면 이 사기꾼한테 넘어갔겠냐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6가지 방법 중에 예, 규칙 4, 5, 6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맨 끝에 지혜지. 저는 이게 40대 초반에 이제 CEO인데 제가 이제 4050 CEO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 행운하군요. 사업 시작하는 시점에서 카네기 인간관계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이제 김일 대표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일주일에 몇 명에게 적용해 볼 것인가, 계획해 보고 실행해 보며 몸으로 체득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할 거라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제 자신도 이거를 한 번씩 적용해 봐야 되겠다. 예, 싶어요.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새 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되게 그 되게 좋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발표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쓰시고 거기에 내 상황을 적용해서 쓰는 게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되게 잘하세요. 이제 지혜 해지가 저는 그 해지 지혜라고 하면 좋겠다. 이름이 먼저 나오고 지혜가 뒤에 나오면 좋겠는데 자꾸 지혜를 먼저 쓰고, 네, 그 구조는 예, 그게 더 아마 네. 디자인적인 거는 좋아 보이는데 어떻든 그냥 혼자 그런 얘기를 해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 그 적용을 나한테 그렇게 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발표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몇 마디라도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8번까지 했어요. 3장에 8번까지 했고요. 9번부터 이제 짧게 한번 보면요. 어, 9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원칙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더 아이 게이츠 박사는 그의 저서 교육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다 동정심을 갈망한대요.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의 상처를 무척 보여주고 싶어 하고 심지어 동정심을 많이 받고 싶은 나머지 상처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 하며 사고나 질병, 특히 외과 수술 같은 것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길 바란다면 즉시 실행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홉 번째 이야기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고 하는 거고요. 열 번째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수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라고 하는데요. 토머스 씨라고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할 때는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며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한다는 거래요. 그것에 대한 예외는 비교적 적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도 상대로부터 마음을 신뢰받고 정직하고 공정한 인물로 취급받으면 여간에선 부정한 짓을 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에 아침에 읽었었나요? 아니 여기서 얘기했나? 카네기에서 범법자들이 카네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범법자들이 절대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거꾸로다 보면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누구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딱 얘기하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대로 갈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일반인들도 똑같이 내가 뭔가를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에 말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1번째가요. 쇼맨십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생각을 적극 극적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혜지 소장님이 앞에서 발표하실 때 그런 이 쇼맨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말의 언어도 그렇고 또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을 워낙 많이 만나보고 그 뭐 1, 2년 만난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가 아닐까. 여기에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 조사 방법에 대한 시시한 이야기로 흘러 화제가 옆길로 새는 느낌이었고 서로 논쟁만 벌였죠. 그는 제 말이 틀렸다고 했고 저는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제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했지만 시간이 다 되어 인터뷰는 끝났고 저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숫자나 자료 작성표 따위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그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가방을 열고 가져온 32개의 콜드크림, 경쟁사에서 만든 제품을 책상 위에 쏟아 놓았습니다. 병마다 거래 조사의 결과를 조목조목 기입한 꼬리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꼬리표에는 간략하고도 효과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왈부하지 않게 되더군요. 새롭고 색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콜드크림병을 하나씩 손에 들고는 꼬리표의 글을 읽어보더군요. 그때부터 서로 웃은 말이 오고 가면서 그가 몇 가지 추가 질문했습니다. 상당히 관심 가진 눈치였습니다. 원래 10분 동안만 저에게 말할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10분, 20분, 40분이 흐르고 거의 1시간이 다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객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도 그랬고요. 상대편이 어떤 땐 가면 자기 진짜로 10분밖에 안 되는데 10분밖에 만나줄 수 없대. 근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속까지 뒤로 미루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내 거를 막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빨려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말했던 것 똑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극적인 효과와 쇼맨십을 발휘한 덕분에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인데요.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래요. 이게 되게 어,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라. 어, 일이 신나고 재미있으면 그 일에 대해 기대가 되고 더 잘해보려는 동기도 생깁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 자체이며 자기 표현의 기회입니다. 자기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이기려고 하는 기회를 좋아한대요. 근데 도부 경주나 돼지 묶기 대회, 파이 먹기 대회가 열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뛰어나고자 하는 자기 중요감을 얻고 싶은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욕구를 옆에서 바람을 넣어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 유재석이나 이런 MC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가지의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다 정리해 놓으니까 이렇더라고요. 논쟁에서 최선을 결국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잘못 저질렀다면 인정하라는 거. 네 번째는 우호적인 태도로. 다섯 번째는 네네 하게라고 대답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가 질문을 해도 뭔가를 막 이렇게 서술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코칭 질문할 때는 서술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네네 대답하게끔 단답형으로 그리고 아니요가 아니라 네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당신 거다라고 느끼게 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도록 성실하게 노력하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해주라. 동기에 호소하고 극적인 표현을 하고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우리 카네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 김민주 소장님이 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정성덕 선생님 말씀 가능하세요? 근데 저 화면을 끄니까 그냥 바로 불러오고. 아니 뭐 갑자기 책이 안 보여가지고 책 찾으러 갔다가 네. 음, 카네기 인간의 관계 김혜지 소장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도 읽어야겠다 하고 오늘 그 이제 서울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아까 설명하셨듯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한 저라서 다시 한번 읽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새에 아까 이제 김혜지 소장님 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 김혜지 소장님이 그 밑에 그 지혜 해지라고 써놓은 그거는 이제 본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책을 읽으면 사실은 그렇게 꼭 요약만 하지 말고 내 거로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본계적 독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알려드렸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거의 아까 다른 독서 그리고 모임에서 배우셨는지. 음, 아니 소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해지지. 그게 훨씬 더 어감도 좋고 좋다. 내 지혜 해지. 뭔가 아니, 저 지혜를 넣고 하는 것보다는, 해지 지혜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감히 또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셔가지고, 못하고. 근데 말할 기회를, 제가 놓쳤어요. 마이크는 켰는데, 또 그냥 한번 의견을 껴주세요. 수렴해 볼게요. 해지 지혜. 네. 하여간 뭐, 그,
그런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우리 저기 그 해지 소장님이 그 썼던 그 이름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또 있으니까 그 원래 쓰셨던 게 있으니까. 네. 우리 박성욱 교수님, 네, 우리 또 열심히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오늘 제 혜진 선생님 아까 얘기할 때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단체 사진을 찍든 뭘 찍든 딱 보는 순간에 나만 본다는 거. 다른 사람 안 보고 내 중심으로 나만 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 좋아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일체 관심이 없다. 네, 그게 정말 많이 와닿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말보다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 이 미소 짓는 나라는 거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들으면서 그냥 이 미소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짓고 있어도 뭔가가 되게 편안한 느낌, 포근한 느낌, 따뜻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또 갖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소 하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돈이 들어온다고. 미소만 지어도 매일같이 돈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또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한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제 있을 때는 그때 200명 아이들을 이름을 익혔었어요. 제가 실습을 나갔을 때. 근데 그때는 어떻게 아이들 이름이 금방금방 익혀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을 뭐 누가 이름 얘기해도 금방 뒤돌아서 금방 잊어버려요. 전화번호는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전화번호 다 적어갖고 막 암기해갖고 했는데 지금은 단축키잖아요. 딱.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딱 치면은 다 나오니까 전화번호 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기억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지금 상대방한테는 엄청나게 좋지 않을까.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아까 정말 우리 선생님 네, 놀란 게 우리 왜 문자에다가 예약해가지고 딱 상담하자마자 문자에다 예약해가지고 그날 되면은 또 전화해준다 했잖아요. 아, 이게 진짜 고객 관리가 되게 잘 되시는구나.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화해야지 하고 또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약을 해서 전화한다는 거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진팔리가 뭐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분이. 쉽지 않은 그 일들을 한다는 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 번씩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 이름을 기억하는 것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 내 얘기를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좋아하는데 상대방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들어준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쓸개를 다 자기가 확 불만 불평이 있는데 상대방이 들어줘. 그러면 그 불만 불평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주고 싶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특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음, 아니야 학교구나. 학교에서 그 미국 학교인데 아이가 이제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가 총을 갖고 있는 거를 이문 열고 나오면서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다 피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갖다가 총을 들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아이 이성을 다 잃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총을 들고 갔는데 있는데도 이 아이 봤다 그냥 탁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울다가 선생님한테 어깨를 탁 기대고서는 이제 자기가 막 다 죽이려고 왔는데 그게 탁 가라앉으면서 울면서 막 그 선생님한테 기대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 피신했던 것들이 이제 좀 다 괜찮아졌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 교수 얘기한 또 인간은 모두 동정심을 갈망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진짜 인간관계론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 정말 또 한번
추천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저 인간관계로는 에, 그, 어디야. 제가 대학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학생들 이제 발표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아이들이 이거 강의를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이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실천을 하려고 해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책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지 않을까. 공감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천 부분인데 이제 저도 또 이번 기회에 들으면서 또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콘텐츠가 4050 CEO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그걸 확실하게 실행해야 되는 위치인 거잖아요. 특히나 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콘텐츠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 그 사장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 어떤 방향을 갖고 이거를 적용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단 첫째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동기부여를 책에서 받으시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데일리 카네기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강사, 누구더라? 시간당 8억짜리 그 강사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듣고 있긴 한데 요즘에. 만날 수 없잖아요. 너무 비싼 사람들이고 이미 돌아가셨고. 근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으면 내 안에 내가 데일 카네기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챕터 하나를 딱 들고 그날은 나는 데일 카네기야. 나 오늘은 데일 카네기야. 그러면서 그걸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했을 때 사람들이 끌려오는 그 감이 있다 그랬거든요, 항상. 왜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그걸 약간 느끼거든요. 내 안에 데일 카네기도 있고 내 안에 무슨 토니 로빈스? 뭐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 그 책을 읽고 적용할 때 나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가서 적용을 어, 해봐야 되겠고, 해봐야 되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전하고는 좀 되게 많이 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기 같아요. 블로그에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이제 하시라 그러면은 네 하는 게 약간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음,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교보생명보험이에요? 네. 네. 교보생명 회장님 생각이 엄청 좋으시죠? 뜻이. 그쵸. 책 그분이 많이 읽고, 책 그냥 가져가다 말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써셨다고 예전에 들은 것 같아. 하여간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쌤 말씀 가능하셔요? 네, 일단은 우리 다음 주부터 읽어야 될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요새 이제 GPT가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생따연구소 김일 소장님에 대해서 알려줘랬더니 김일 소장은 생존 독서 따르쟁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다양한 독서 모임과 강의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생따연구소를 이끌며 독서 모임 메타버스 NFT 강의, 1인 기업가를 위한 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 운영 노하우, 경제학 강의, 메타버스 활용법 도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생존 독서라는 개념을 통해 독서를 통한 자기 개발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서 모임 생따나비를 통해 회원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전달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NFT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도 적극적입니다. 또한 김일 소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다양한 강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독서 모임과 강의는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꿈 북클럽을 운영하는 아웃풋 전문가 박성욱 교수는 누구인지 알려줘 했더니 해피꿈 연구소의 박성욱 교수는 해피꿈 연구소의 소장이나 아웃풋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피꿈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활동 분야는 독서 모임 운영, 코칭, 동기부여, 전략 독서, 그리고 책쓰기 코칭입니다. 박 교수는 두드림 책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작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책을 출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으며 대표 저서로 밸류관들을 위한 날개를 펼치다, 배움이 이끄는 삶, 독서법으로 삶을 리드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독서 교수 전략적 독서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므로 이게 챗GPT가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네요. 우리 김혜지 소장님에 대해서 여기 특징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교우생명 김혜지 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웹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블로그에서 안 써서 그런 거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교부생명의 소장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부생명보험의 소장 보통 9시, 7시, 아침 7시경 출근하여 사원 교육 진행하고 이게 뭐 없다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최성경 선생님은 누구야 한번 쳐봅시다. 최성경 선생님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고려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호기심 많고 정이 많은 성격으로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하는 교육방을 체인지 메이커라는 게 여기 나오네요. 고려학교를 통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전폐하고 다양한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디 추천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대요. 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 쇼핑몰에 나오네. 중등학교 경영,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오수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번역서도 나오고 교사 연수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 사례 이게 블로그에서 이거 다 쓴 게 이게 나오네요. 요새는 GPT-4 옴니 GPT-4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최신 정보까지 블로그 정보까지 이미 섭렵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온라인에서 본인이 이렇게 검색이 되어 줘야 하는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47기 독서 모임 도서 안내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 생략 정리 스피치라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이 예스24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로 가져왔는데요. 어, 이들이 김미경, 김창옥, 조승영, 손석희 이들이 말을 잘하는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생각정리라는 거죠. 이들이 말을 하는데 생각정을 어떻게 활용할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말의 뼈대를 잡고 두 번째, 상황에 맞는 말의 시작과 마무리를 더하고 뼈대에 시작과 마무리를 더해서 상대의 뇌에 꽂히는 본론을 추가하면 이게 생선의 한 마리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냈네요. 그래서 모두 사로잡고 주목받는 탄탄한 구조에
생각 정리 스피치 완성. 달달 외우는 스피치 대본은 절대 모두 설득할 수 없습니다. 탄탄한 논리를 뼈대로 상황에 맞는 요소를 덧붙이는 생각 정리 스피치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스피치를 배워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장은 생각 정리를 잘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그리고 2장은 시작,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요새는 뭐야, 글 쓰는 것도 프렙 기법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글 쓰는 거 프렙 기법이 그거잖아요. 그 P, E, P잖아요. 여기에 P가 R이 E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거거든요. P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핵심이야. 내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그거를 처음에도 하고 마지막에도 하고 핵심을 여기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게 예, 이거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이에요, 설명. 예. 그래서 이랬다. 핵심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거야. 그 이유는 이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이게 이제 글쓰기의 핵심 기법이잖아요. 근데 프랩 글쓰기의 이제 글쓰기 기법인데 이거를 여기서는 어디하고 연결했어요? 이 그 시작과 마무리 말 스피치에도 이거를 써먹은 거예요. 3장은 본론 만들기.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한다. 그리고 4장 스피치 실력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보면 아이디어 메모, 독서 일기 쓰기, 그리고 스피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생각 정리다. 스텝 1부터 7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건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잠깐만요. 독주한 작가의 토크 콘서트가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와 업 있으니까요. 업무에서도 분명히 검색하면은 예.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정보들이 막 되게 젊은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 책을 두 번째 읽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좀 뭐를 어떻게 하자고요? 예, 일부러 제가 안 치워놨던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복조한 작가의 떠오르죠. 이제 이제 클릭 한 번이면은 쉽지가 않았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예, 이거 한번 보세요. 51분짜리인데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부모 인문학 수업.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되게 추천해 줬던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신, 중심이 바로 선 기품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부모를 위한 최소한의 인문학 고전교육. 세 번째가 치국, 사색이 자본의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의 조건. 사부가 평천하 세상을 다스린 수천의 지혜를 압축한 질문. 이렇게 해갖고 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먼저 이 복주한 작가의 생각 정리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1장은 생각 정리를 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2장은 시작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3장 본론 만들기, 4장 스피치 실력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5장 스피치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이 생각 정리다. 여기 지금 예, 화면을 켜고 있는 분이 네 분 있어요.
그래서 네 분이 어, 한번 다음 주에 좀 발표를 해보면 어떨까? 2장. 네, 제가 이장할게요. 네, 박성욱 교수님이 2장 하시고요. 또 혜지 소장님은 몇 장 하실래요? 잘 모르겠다고 이거 제가 얼른 제가 블로그를 URL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냥, 네, 그냥 몇 장을 해야 할까요? 예, 제가 올려놨고요. 저기 보면 목차가 1장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잘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2장은 이야기가 됐고요. 시작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 3장 본론 만들고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한다. 4장 스피치 실력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5장 스피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생각 정리다. 3장? 3장 할게요. 3장. 3장, 네. 2장은 박성호, 3장은 김혜지. 정성덕 선생님은 몇 장 하실래요? 좀 못해요. 네? 다음 주에는 거의 여기 집에가 없어요. 계속. 그래, 그러면 5장하고 5장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데. 5장 아니, 하실래요? 아유, 그 시간이 요즘 나 그 책도 다음 없고. 주에. 그 다음 주에. 아유, 그 다음 주에 책 뭐 도서관 빌려도 2주는 쓰잖아요. 안 돼. 4장? 15일 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 네, 그럼 15일 날 할게요. 저 다음 주에는 진짜 도저히 안 돼요. 지금 오늘까지 논문 30도 내야 되는데 못 냈고 어제까지 냈어야 되는데 지금 딴 데 갔다 와서 못 냈고 다른 일로 엄청 바빠. 다음 주에 저기 토일 행사 있는데 괜찮아요? 다음 주에? 거기 가면 못하는데? 다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유, 뭐, 읽을 시간 더 있네요. 좋네. 아, 그러니까 다음 그러면, 주에는 승따를 아마 쉬어야 될 것 같고 같이 가서 또 그거 진행해야 되니까 네. 행사를. 그러면 저기, 음, 한일 셋다 쉰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다음 주에. 그리고 22일 날 그러면 정상덕 선생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네, 20일 날 뭐 해봐야죠. 20일 날 저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못 하겠고 우선은 아니면 뭐 15일 날 그냥 정상 교수님 하시면 되잖아요. 네. 어차피 그 1, 2, 3, 4, 5 이게 그 순서대로 그거 안 해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15일 날 하고 일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 뭐 아무튼 예, 일정을 일단 하는 걸로 생각하고 15일 날 하시고요. 뒤에 거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일장요? 예, 일장. 5장을 그냥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상관없이? 5장 하실래요? 그러니까 네, 한다 오장 했으니까 네, 그러면 5장을 하시고 15일 날 15일. 하시는 걸로. 책 제목 다시 해주세요. 예, 저기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시각정리 스피치. 예, 가능하면 뭐 그때 다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예, 하여간 요즘에는 계속 토요일 날 일이 있어요. 저희가 15일 날 그 전에 들어올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한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요 사진을 먼저 찍고 해서 맞춰서. 네. 예,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고요. 또 진행하면서 그거 보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저 네, 사장하라는 거예요? 5장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5장인데요. 제가 음.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하나 지우고. 할게요. 김일 교수님 2개 하시는 거예요? 네, 정덕 선생님이 5장 하고요. 제가 4장을 하겠습니다. 성경 선생님 하실 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현 선생님 하신다고요? 네네. 네, 그러면 몇 장 할까요? 1장 해주실래요? 1장 하실 수 있으세요? 책을 예, 어차피 아직 뭐 안 봐서 날짜는 모르겠는데 다 예. 그때니까. 가짜로 말 잘하는 사람, 진짜로 말 잘하는 사람. 1장에. 저도 지금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내일 온대.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번 15일 날 가능하면 하고요. 그때 준비가 안 되면 뭐 22일 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1장이. 스타 강사잖아요. 스타 강사들이 책을 쓰는 이유 따로 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타 강사들이 네. 스피치를 훔치는 5단계. 쌤, 이 챗GPT에서 최성경 이거 보셨어요? 아니, 아까 잘 보세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애가 어떻게 자꾸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우리 화면 못 학교 켰는데 우리 안 학교 그래도 애 교장 선생님 읽어주시는 거 활동하고 보고 예, 신기하다 최성경 선생님이 싶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검색한 적이 최성경 없어요. 선생님은 교사 연수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 사례와 학생 주도성 발휘 방법 등을 나누어 주며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사와 학생이 그녀인지 아네요. 저는 최성경 선생님만 얘기했는데 그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최성경 선생님은 중등학급 견역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체인지 메이커라고 여기 있잖아요. 교육을 목표로 하는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야, 최성경 선생님이 체인지 메이커인지 챗GPT가 알고 있네요. 제가 하도 어디 올려서 그런가 봐요. 저는 근데 맞아요. 챗GPT 제 이름을 찾을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저희 박성욱 교수나 저도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게 개인 게 안 나왔는데요. 요새 얘네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 온라인에서 이렇게 검색되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 사진 찍고요. 그 성경쌤 댁에 그래도 들어오셨나 보네 지금. 네, 집이었는데 애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까 못 켰어요. 사진 한번 책이, 찍겠습니다. 책이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셋.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경 선생님, 아까 김혜지 소장님 이렇게 발표한 거 좀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지고, 예, 근데 계속 아침에 라디오 듣는 것처럼 라디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항상 발표할 때 보면 밑에 지혜 해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례를 사실은 그걸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이 확장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우리 성경쌤이 그걸 되게 잘하세요. 성경쌤이 책을 읽으면 꼭 내 거로 만들어서 포스팅도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그런 루틴이 잡혀 있으신데 그런 거를 지금 지혜 혜지 선생님 보면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우리 다음에는 스피치하고 인문학 그러니까 부모인문학 책이 그러네요.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주제로 해가지고 큰 장을 만들었네요. 재미있게 꾸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잘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읽으면 우리 이 네, 책을 다 맞아요. 읽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 책, 뭐 이 책은 중고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가가 안 비싸요. 중고 뭐 저기 온라인 중고 사는 거 생각하면 그냥 정가로 살 수 있으면 사시는 게 정가가 지금 이게 절판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가도 1,500원뿐이 안 해. 이게 옛날 오래전 거라서. 그래서 그 하여간 중고 사셔도 괜찮고요. 중고도 뭐 2,500원 6,500원. 그 나왔어요? 온라인으로 사면 네? 2,500원, 6,500원. 6,100원 주고 샀네요. 음. 며칠 전에 산 거, 이거 민구가 다 사온 거. 그래서 이 책은 그 총 이것도 한 거의 장수가 저기 6, 70개 정도 돼요. 그 하여간 또 쭉 읽고 나서 그리고 그 최신 책까지 읽으면 올해 아마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정우중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음. 정우중 작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거의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예, 하여간 아침에도 힘차게 시작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한 가지만 꼭 당부를 드리면 아무리 바빠도 좀 건강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새 빌빌해가지고 병원에서 막 오늘 다행히 그 동네 병원 갔는데 혈압이 일단 정상이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협심증 문제 이제 이 혈관 CT 초음파 이제 CT하고 그 피검사는 다 했는데 CT 촬영만 하면 어떻게 될지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맨발 걷는 게 혈압을 좀 내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CT는 어, 했고요. 초음파만 안 했어야지. 예, 초음파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동네 병원에 가서 처음에 그냥 이게를 쟀는데 142, 이거 14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쫄고 갔는데 의사가 또 손으로다가 직접 쟀는데 왼쪽 오른쪽을 다 재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30이라고 하면서 약 안 먹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간 감사하게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 교수님 되게 감사합니다. 예쁘고 되게 예쁘세요. 음. 화면도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